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은 이 공공 정비 직접 시행 정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지금 13.6만호 13.6만호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지금 공공택지 빼고 가장 물량이 많습니다. 공공택지는 일종의 신도시 개념이니까 이 부분은 뭐 별도로 이제 저 지역이 발표가 되면 신도시 상태에서 건설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를 단축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자세히 좀 자, 요거 역시 이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도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됩니다. 이 소위 말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짧게 얘기해서 도정법이라고 그러죠. 도정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 지난번에 역세권도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도정법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뭐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사업 제한을 50%, 2분의 1만 동의해도 제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잘못 지금 오보되고 있는 게, 이게 50%만 동의가 되면 뭐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뭐 조금 오보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제한을 50%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동의 확보율은 3분의 2예요. 3분의 2, 66.7%. 마찬가지로 67%로 좀 완화됐다는 거지, 지금 50%가 뭐 동의했다고 추진된다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역세권은 10%였죠. 역세권은 10%가 어떤 제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한. 어떤 거를 한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동의율은 66.7%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4분의 3이었어요. 근데 많이 완화됐죠. 이렇게 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또 큰 이슈가 공기업이 직접 시행한다는 거예요. 직접 시행. 근데 이 시행이라는 부분이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시행 대행이겠죠. 시행 대행. 결국 시행을 하는 거는 주민이죠, 주민. 주민들이 시행자인데,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공기업이 직접 시행한다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대행해서 시행 대행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에는 그 민간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독 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단독 시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의 재개발들이나 재건축은 관리처분이었어요. 관리처분이 고지되거나 하면 어떤 재산권 처분이나 이런 게 좀 불가하고, 이제 분양가 확정이 됐을 때 관리처분이 되는데, 이 이후에 어떤 매매나 이런 것들은 되지만, 어떤 재산권에 어떤 많은 그 제약들이 따랐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관리처분 이후에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뭐 비용이 증가되면서 결국 분양가가 아주 높아지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관리처분 방식이 아니고 현물선납입니다. 현물선납이니까 이것도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현물선납인데, 일단 현물선납해서 이제 우선 공급은 준다는 건 당연한 거고, 일단 장래 부담할 아파트 값을 기존 소유자들은 현물 선납하고 정산한다는 건데, 이거의 가장 큰 이슈는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SH나 LH가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해도 LH나 SH도 부담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어떤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지금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민간들이 했을 경우에 민간 건설자들의 어떤 특징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결코 손해를 자기들이 보질 않았어요. 보질 않고 전부 주민들한테 떠넘겨버렸습니다. 떠넘겨버렸는데 지금 이번에 이런 지금 현물선납으로 바뀌면서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사탕발림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이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지금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심의 역시 개별 심의가 아니라 통합 심의에서 굉장히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속하게 이런 걸 진행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선제업체의 승계 및 매몰 비용도 보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건축 재개발들이 이제 뭐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되면은 국내 메이저 회사들이 이제 참여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삼성, 현대, 그 다음에 LG 이런 대기업들에서 참여해가지고 되다가 어떤 뭐 자기네가 이제 시공사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서 추진을 하다가 어떤 뭐 주민들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게 있다면 이쪽으로 넘겨버려요. 사업권 넘겨버릴 때 이게 막 뭐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매몰 비용 자체가 몇천억씩 돼요. 몇천억씩 되다 보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참 안타까운 것들이 이런 대기업들의 어떤 장이 돼가면서 그 어떤 조합장이나 이런 쪽의 조합 비리 그리고 대기업들의 어떤 이득권 이런 것들이 막 엉켜지면서 굉장히 추진 자체가 굉장히 좀 너저분하고 비리 불법들이 만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 선량한 조합원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아니 조합원들보다는 이런 아파트를 사는 일반 소비자들이 굉장히 그런 비용을 다 떠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들이 너무 고가로 지금 책정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의 비리와 어떤 대기업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입니다. 어떻게 됐든 그런 매몰 비용까지 공기업에서 다 이전해 주겠다는 거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기존 조합은 해산이 됩니다. 해산되고 주민 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비슷한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합이 이제 어떤 그런 조합 시행이 아니고 주민 대표회의의 시행권을 LH에서 대행해 준다는 얘기인 겁니다. 일반 이런 주민들의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삼성이나 현대, LG 이런 친구들은 이런 어떤 비전문성을 한편으로 좀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아마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건 없이 좀 청렴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 살펴볼 사항은 주거산업 융합지구입니다. 이거 역시 지금 좀 많이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중공업 지역에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중공업 지역이에요. 아까는 좀 전에 살펴봤던 거는 역세권이었고요. 이거는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에 뭐 청년 벤처기업의 어떤 공유 공간을 조성하겠다, 뭐 R&D 센터 부지 등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뭐 이런 거는 조금 뭐 관념적인 얘기인데, 이제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주거산업 융합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주거공간 지원하기 위해 4차 산업 육성 공간 및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해서 특별 공급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 공급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벤처기업들이 이 중공업 지역에 입주했을 경우에 이 중공업 지역에 입주한 입주기업 종사자들한테는 특별 공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구로 디지털 단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가 중공업 지역의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인데, 이게 어떤 테헤란로의 IT 기업들이 많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왔는데, 최대 단점은 뭐냐면 어떤 그런 IT 건물들만 있어요. 직장들만 있어요. 아파트는 없고 전부 직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 그 어떤 그 출구 자체가 굉장히 정체될 정도로 많은 그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부동산의 가장 근본 원칙이 있죠. 직주 근접에 따라서
직장과 주택이 근접해 있어야 되는데 전부 그런 어떤 중공업 지역에 기업들만 들어있는 거예요. 주택이 없어요. 주택이. 그런 어떤 굉장히 여태까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그런 입주기업 종사자에게는 특별 공급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공업 지역이 앞으로 주거와 산업이 같이 되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다고 그러면 지금 중공업 지역이 어디에 몰려 있는가 어떤 서남권 쪽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주거공급 활성화지구예요. 주거공급 활성화지구. 요건 이제 노후주거지입니다. 요거는 면적이 이제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이것도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생활 SOC 복합화해가지고 지금 어떤 SH공사, 옛날에 주택공사죠. 이 주택의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저품질이었어요. 저품질. 아무래도 임대주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질이 굉장히 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지금 현재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급화되어 있는 이런 민간 아파트들의 공급이 적다 보니까 집값이 지금 굉장히 오른 거예요. 뭐 보통 뭐 수영장들은 기본으로 딸려 있고 그 다음에 헬스장, 뭐 독서실, 그리고 뭐 아주 좋은 데는 식사까지 제공하는 그런 호텔형 어떤 아파트들도 있는데 물론 고가겠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들은 많은데 어떤 재개발 재건축이 규제가 돼가지고 수요들은 많은데 공급은 적으니 자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SH 이번에 이제 공공 개발들 하는 SH에서 이제 LH나 SH죠. 여기서 어떤 저층부에 헬스장이나 보육시설, 택배 등을 안전시설들을 만들어서 어떤 공동 이용시설에서 주택의 질을 굉장히 고급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고급화시키겠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도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역세권들이나 중고급은 이제 고층 고밀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노후주거지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지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층 중밀이에요.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서 채광이나 높이 기준들을 완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채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장 큰 건축 규제 중에 하나죠. 1조 사선 이런 거를 좀 완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1조 사선은 옛날부터 있었던 굉장히 병폐적인 어떤 그런 건축 제한이에요. 이걸 특히 북쪽에서 뛴다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아져서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지어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함부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완화시켜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종상향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을 2종으로 바꿔주겠다 내든가 뭐 일반 주거 지역을 뭐 준주거로 바꾸겠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아시겠지만 높이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20%까지 부여해주겠다는 얘기고, 이 종상향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좀 강서구의 웨딩홀 대표가 구의원한테 이 종상향 부탁을 하면서 뇌물을 줬어요. 근데 구의원이 그걸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뇌물을 되돌려 달라라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웨딩홀 주인을 친구를 통해서 청부 살해했던 그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상향이 굉장히 이건 재산적인 가치를 엄청나게 늘리는 거니까 결국 용적률 싸움입니다. 용적률 싸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번에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이런 노후주거지가 중공업 지역일 경우엔 준주거로 이제 전환시켜 주겠다, 마찬가지로 종상향을 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아무튼 특이점이 바로 요 그림에도 잘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의식주, 의식주에만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매몰돼 있었어요. 주거라는 게. 근데 지금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었냐? 뭐 영화도 보고, 음악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그림, 미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손님 중에 지금 자기 방에 뭐 노래방을 실제로 만든 분도 계세요. 노래를 워낙 좋아해서. 그리고 뭐 게임방, 이런 것들도 요즘 뭐 젊은 친구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필수더라고요. 그게 어떤 뭐 이제 먹고 사는 데만 치중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삶의 어떤 질을 더 좀 강화되는 쪽으로 많이 주거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층 주거지가 위는 주택이 되고 밑은 생활 SOC, 그러니까 같은 건물 내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기 어린이집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뭐 나아가서 뭐 내려가서 뭐 밥을 먹을 수 있는 뭐 식당이 있다든가, 이 식당에서 뭐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지만 이런 쪽으로 상당히 고급화 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은 주상복합이라고 그러죠. 주상복합. 이런 식으로 한 건물 내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좀 강화시켜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국토부의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도시나 건축 규제 완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거 뭐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좀 좋다면 좋아요, 구독, 시청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어떤 정부 대책들이 나오면 그 전문가나 뭐 유튜버들이나 뭐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고, 그 김현미 장관의 가장 큰 단점은 전문성이 없었어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뭔지 뭐 막말로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투기꾼들 때문에 집이 올랐다라고 막 그렇게 해서 투기꾼들만 쥐잡듯이 잡고, 그러면서 벼룩 몇 마리 때문에 초과상가를 다 태워버린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떤 건축 분야도 상당히 오래 근무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토교통부가 이게 이제 건축 분야도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관장하는 거고, 어떤 그런 부동산 부분이 토지와 건물이 같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재산이다 보니까 이런 건축 분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론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그래서 이 불인이들, 부동산 초보들은 용적률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이 용적률을 완화시키겠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앞으로 지금 며칠간에 거쳐서 이 이후에 이제 핵심되는 내용들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뭐 정말 어떤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 분석을 한 걸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발표가 났을 때 며칠을 좀 지켜봤습니다. 뭐 내용이 워낙 그 보도자료 자체도 몇십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몇십 페이지가 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뜯어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다 이해하고 이제 굉장히 함축시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독하시고 이렇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부동산이나 건축 분야에서 한 30년 정도 종사하면서 알게 된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역세권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0제곱 이상입니다. 5,000제곱 이상의 준주거 상향에서 준주거 지역 상향 조치해주겠다고 따르고 법적 상한 140%까지 용적률 상향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이걸 살펴보면 2종이 지금 현재 용적률이 200%예요. 3종은 250%고 준주거 400%인데 2종, 3종 다 포함해가지고 700%까지 용적률 상향해 준다는 얘기니까 거의 지금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 3배가 됩니다. 3배가 넘죠. 200%면 200%면 3배하면 600%인데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그 대신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고밀 개발이 되면서 단점은 이제 너무 과밀해지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어떤 국토, 교통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쪽에 있어서 어떤 공유 차량도 앞으로 굉장히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는데, 이제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될지 좀 지켜볼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얘기 드렸지만 이 상업 비율을 상업지역 어떤 이제 상업지역이 이제 뭐 가장 주거지역으로 좀 안 좋은 것들이 뭐 접대부가 고용되어 있는 뭐 유흥주점 같은 거, 일종 주점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까지 있고 이러다 보면 밤거리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역세권에 현재 지금 뭐 역세권에도 많은 주상복합들이 좀 들어서고 있는데, 너무 그 상업지가 좀 번화하게 발달되어 있으면 그런 주거지로서 여건이 좀 안 좋은데, 그런 상업 비율을 10%에서 5%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주거의 상업 비율은 10%에서 5% 줄이고, 상업지역은 20%에서 10%까지 좀 상업 비율을 좀 줄이고 주거 비율을 좀 높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드렸지만 주차장 문제도 아까 공유 차량 이용해 가지고 바로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바로 걸어가지고 갈 수 있는 통로들을 뚫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이 주차장은 공유 면적이에요. 공유 면적. 내가 이제 이 부분을 뭐 불인이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유가 있고 공유가 있는데, 이 공유에 뭐 이제 계단복도 주차장이 되는데, 이 주차장이 없게 되면 집값은 싸지겠죠. 이 싸게 공급하는 대신에 바로 집에서 나와가지고 지하철까지 바로 뭐 우산도 안 쓰고 바로 지하로 연결해서 가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어떤 주차장 설치 의무를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뭐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 공유 차량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국토부의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제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괜찮다고 느껴져요.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도 5,000제곱입니다. 이거 역시 법적 상한으로 지자체 탄력 운영으로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얘기고, 그 기부채납 이제 뭐 이것도 좀 이슈가 되는 거예요. 용적률 공공임대 기부채납 미적용하겠다. 이게 지금 여태까지 어떤 정부가 어떤 초과이익 환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컸던 부분은 이제 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미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거고, 더 큰 거는 중공업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 중공업 지역의 입주기업 직원들에 대해서, 입주기업 종사자라고 그러죠.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공급해 주겠다.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혜택이 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그러면 뭐 어떤 좀 직장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벤처기업에 이런 데 못 들어간 사람들하고 또 그쪽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발표가 됐으니까 이것도 좀 주목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1만 제곱 이상입니다. 이것도 지금 면적이 좀 너무 커요. 1만이면. 근데 일단은 뭐 발표는 1만 됐습니다. 이것도 종상향하고 상한에 120%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종 200%고 3종 300%인데, 사실 지금 이렇게 건축 설계나 이런 것들 해보면 2종하고 3종이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큰 차이는 별로 없는데, 2종은 건폐율이 넓은 대신에 용적률은 작고, 3종은 건폐율이 작은 대신에 용적률이 높고, 이래서 이제 따지면 3종이 좀 좋긴 하죠. 3종이 좀 좋긴 한데, 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3종 같은 경우에 3종에 이제 250%도 360%까지 그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조건부 준주거들이 있습니다. 이거 500%까지 해준다는 얘기고, 400%에서 500%까지. 결국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거는 용적률 상향이에요.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어떤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
주거지를 좀 높게 지어서 어떤 그런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여행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알차고 소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면 왼쪽과 아래쪽에 관련 영상 참조하시고 특히 화면 오른쪽 상단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가시는 길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여행 까미노